정혜수는 오래된 트럭에서 마지막 상자를 내려놓고 허리를 폈다.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새집을 바라봤다. 회색 기와와 낮은 담장이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었다. 도시의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집 주변에는 겨울을 지나온 나무들이 가지만 앙상하게 뻗어 있었다. 하지만 햇빛은 따뜻했다. 마을 뒤로는 낮은 산이 둘러싸고 있었고 먼 길을 따라 농과 밭이 이어져 있었다. 차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까마귀 울음과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렸다. 여보, 저 상자만 마저 들여다주면 되겠어. 영희가 대문 안에서 손을 흔들며 말했다. 손에는 걸레가 들려 있었다. 이미 거실 바닥을 한번 훑은 얼굴이었다. 이사하자마자 청소부터 하는 습관은 여전했다. 혜수는 피식 웃었다. 알았어, 사장님. 이 상자가 진짜 마지막이야. 그는 상자를 부엌 쪽으로 옮기고 멈춰섰다. 문틈 사이로 새집 냄새와 낡은 나무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살짝 눅눅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한 냄새였다. 도시에서 맡던 먼지와 매연 냄새와는 달랐다. 영희는 장판을 한 번 더 훑고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공기 좋다. 콧속이 시원하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사 준비로 며칠을 거의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그래도 이 동네에 오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는 기대가 있었다. 부부는 잠시 거실에 서서 창밖을 내다봤다. 마을길은 한산했다. 가끔 자전거를 탄 노인이 지나가고 멀리서는 누가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다. 도시에서 들리던 경적 소리, 사람들의 고함 소리는 이곳에 없었다. 여보, 이제 진짜 조용히 살자. 영희가 말했다. 응. 시끄러운 일들, 복잡한 사람들 이제 그만. 혜수의 말은 짧았지만 가슴 속에는 여러 해의 피곤함이 쌓여 있었다. 회사 사람들, 아파트 층간소음, 노후 준비 걱정까지. 이사 트럭을 부를 때까지도 마음이 무거웠지만 지금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점심 무렵 이삿짐 정리는 대충 끝났다. 부부는 라면과 김치로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마당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햇살이 느리게 내려앉았다. 마당 구석에는 아직 이름 모를 나무들이 서 있었고 담장 너머에는 옆집 지붕이 보였다. 그때 골목 끝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낮고 무거운 발걸음이었다. 혜수와 영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정갈한 코트를 입은 남자가 한 손에 과일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옆에는 단정한 파마머리의 여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숨을 가다듬으며 맞담장 앞에서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이웃분들이시죠? 남자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목소리는 낮지만 지나치게 친근했다. 아, 네. 오늘 이사 왔습니다. 혜수가 먼저 일어나 대문으로 다가갔다. 남자는 성큼성큼 다가와 상자를 내밀었다. 옆집 사는 장석원입니다. 이쪽은 아내, 임이라고 하고요. 같은 또래 이웃이 생겨서 반갑습니다. 이거 작은 환영 선물입니다. 영희도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인사를 하면서도 그녀의 눈은 두 사람을 찬찬히 훑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석원의 눈빛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 보이는 거리감이 거의 없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사람처럼 다정했다. 미라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긴 꽤 조용한 동네예요. 심심할 수도 있는데 우리 집이 바로 옆이라 다행이네요. 우리 부부끼리 자주 어울려요. 부부끼리 자주 어울리신다고요? 영희는 무심한 척 되물었다.
석원은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었다. 예, 나이도 비슷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같이 밥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뭐든 함께하면 좋죠. 은퇴하고 나면 결국 부부끼리 어울리는 게 제일 재미있잖아요. 그의 말투는 농담 섞인 말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상대의 반응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마치 어디까지 받아줄지 시험하는 사람 같았다. 혜수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다. 뭐 아직은 이사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그래도 이렇게 먼저 인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천천히 정리하시고요. 저희 집은 바로 옆이니까 언제든 편하게 놀러 오세요. 술도 한잔하고 부부 이야기도 나누고. 석원은 말끝마다 친근함을 더했다. 영희는 대답 대신 짧게 웃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린 웃음이었다. 그녀의 가슴 한구석이 살짝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말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속도가 너무 빨랐다.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까지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미라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우리 집 저녁쯤에 불 켜져 있으면 언제든 와서 차 한잔 하세요. 우리 외롭지 않게 지내요. 네 사람은 짧은 인사를 마치고 헤어졌다. 석원 부부가 돌아서는 뒷모습은 가지런했지만 그 뒤에 흐르는 공기는 어딘가 묘하게 끈적거렸다. 대문이 닫히고 나서야 영희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여보, 요즘 사람들 치곤 많이 적극적이네. 혜수는 아직도 과일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상자 안에는 사과와 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뭐, 시골이니까. 원래 다들 이렇게 지내는 거 아닐까? 영희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글쎄, 난 잘 모르겠어. 뭔가 너무 빨라.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가시가 하나 박힌 느낌이었다. 혜수는 그 말을 흘려들으려고 했다. 그러나 석원의 눈빛이 순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미라의 오래 머무는 미소도. 마당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아무도 모르게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혜수는 마당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낙엽을 쓸고 있었다. 바람이 살짝 불어 낙엽이 담장 밖으로 넘어갔다. 그러자 그는 허리를 펴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이사 온 지 겨우 하루 지났지만 이 동네 풍경은 이미 마음을 느긋하게 만들고 있었다. 부엌 창문을 열어둔 영희는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전날보다 표정이 훨씬 편안했다. 석원 부부의 방문이 마음에 걸렸지만 새로운 집의 분위기는 그런 불편함을 조금 덜어주었다. 그때 마당 입구에서 누군가 기침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 계세요? 혜수가 고개를 돌리자 장석원 부부가 다시 서 있었다. 이번에는 손에 더 큰 상자를 들고 왔다. 상자에는 과일왕과 세트라고 쓰여 있었다. 아이고, 또 오셨어요? 혜수가 놀라며 다가갔다. 석원은 환하게 웃었다. 예, 어제는 제대로 대접도 못했잖아요. 이거 집들이 선물로 준비했어요. 이사 오시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희도 부엌에서 나와 현관 쪽으로 걸어왔다. 손은 아직 물에 젖어 있었다. 어머, 이렇게 큰 걸요?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미라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영희를 바라봤다. 부담은 무슨요? 앞으로 이웃끼리 잘 지내자는 의미니까요. 저희는 가까운 사람들과 뭐든 같이 해요. 밥도 먹고 취미도 같이 하고 여행도 가고 함께 해야 재미있잖아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한 힘이 있었다. 마치 우린 가까워져야 한다는 전제가 이미 정해져 있는 듯했다. 혜수가 빈정거리지 않으려고 애써 웃었다. 아직 정리도 다 못했는데 이렇게 매일 오시니 정신이 좀 없네요.
석원은 그 말에 크게 웃으며 혜수의 어깨를 툭 쳤다. 아이, 이제 형님하고 동생 사이인데 그 정도는 괜찮지요. 이렇게 가까운 이웃 만나기 힘들어요. 우리 둘이 나이가 비슷하니 말도 통하잖아요. 혜수의 얼굴에 순간 어색한 기색이 지나갔다. 어깨를 툭 치는 동작도 형님이라는 호칭도 지나치게 빠른 친밀감이었다. 영희는 그런 모습을 조용히 관찰했다. 그녀는 섬세한 사람이었다. 사람의 표정과 말투에서 숨겨진 감정을 쉽게 읽는 편이었다. 그리고 지금 석원의 태도에서 어떤 불편한 확신이 자꾸 느껴졌다. 잠시 후 미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혹시 이번 주말 시간 괜찮으세요? 저희 남편이 좋은데 안다고 해서요. 바닷가도 가고 맛집도 들르고 요즘 부부끼리 같이 다니는 게 유행이잖아요. 영희는 눈을 살짝 찌푸렸다. 저희는 아직 정리할 것도 많고요. 당장은 좀. 그러자 석원이 빠르게 해수 쪽으로 돌아섰다. 아이고, 그럼 해수 형님만이라도 잠깐 나오시죠? 남자들끼리 먼저 친해지면 아내분들도 더 가까워지고 그래요. 해수는 난감한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봤다. 영희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저희는 천천히 친해지는 게 좋아요. 아직 서로 잘 모르잖아요. 영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잠시 공기가 흔들렸다. 미라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지만 석원의 얼굴에는 아주 짧은 순간 불만이 스쳤다. 그러나 그는 이내 태도를 바꿨다. 하하, 물론이에요. 너무 성급했나 보네요. 그러면 이거만 드리고 갈게요. 그는 상자를 내밀어 혜수에게 넘겼다. 혜수는 상자를 받아들고 감사 인사를 했다. 두 사람은 돌아서며 다시 말했다. 저녁에 저희 집 불 켜져 있으면 언제든 들리세요. 편하게요. 문이 닫히고 석원 부부가 골목 끝으로 사라지자 영희는 작은 숨을 뱉었다. 여보, 이상하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럽지만 확신이 있었다. 혜수는 머리를 극적였다. 뭐 조금 적극적이긴 하지. 근데 시골 사람들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 영희는 대답 대신 골목 끝으로 사라진 두 사람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 뒷모습은 다정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서늘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깊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예감이 아니라는 사실을 며칠 후 알게 될 터였다. 혜수는 아침 신문을 읽으며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문 밖으로 햇빛이 길게 들어왔다. 영희는 부엌에서 반찬을 정리하며 조용히 움직였다. 두 사람 모두 평온한 하루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갑자기 스마트폰이 테이블 위에서 크게 울렸다. 누구지? 이 동네엔 아직 아는 사람도 없는데. 혜수가 화면을 확인하자 발신자 이름이 뜨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어제 여러 번 말을 걸어온 이웃을 떠올렸다. 여보세요? 혜수가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형님, 장석원입니다. 잘 지내셨죠? 혜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예, 뭐 그런데 무슨 일로? 석원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밝고 힘이 있었다. 이번 주말 시간 있으십니까? 저희 부부랑 같이 여행 가요. 바닷가 쪽으로요. 비용은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준비합니다. 혜수는 당황해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영희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다. 혜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답했다. 아니, 여행이요? 저희는 아직 이사 정리도 못해서. 그러나 석원은 혜수의 말을 끊어버렸다. 형님, 이럴 때 가야 하는 겁니다. 부부끼리 같이 있으면 서로 더 친해지고
인생이 더 재미있어져요. 저희가 정말 좋은 곳 알아놨습니다. 그냥 몸만 오세요. 그의 말투는 권유라기보다 설득보다는 거의 강요에 가까웠다. 영희는 혜수에게 가까이 다가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끊어. 지금 무슨 소리야, 저 사람. 하지만 혜수는 상대가 실례라고 느낄까봐 단숨에 끊지도 못했다. 그의 눈은 잠시 흔들렸다. 도시에서는 쉽게 겪지 못했던 강압적인 친근함이었다. 석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미라가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네 사람이면 정말 잘 맞을 겁니다. 아, 그리고 우리 부부는 여행 갈 때 좀 특별하게 즐기는 스타일이라서요.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혜수는 순간 말을 잃었다. 특별하게 즐긴다는 그 말투에서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올라왔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경계심이 스며 있었다. 석원은 웃음 섞인 목소리로 답했다. 아이고 말해 뭐합니까? 가서 보면 알지요. 어른끼리 가는 건데 뭐든 편하게 즐겨야지요. 형님,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세요. 혜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숨이 살짝 막히는 느낌이었다. 영희는 손짓으로 전화를 빨리 끊으라는 표시를 했다. 혜수는 조심스럽게 답했다. 일단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석원의 목소리는 실망과 분노 사이에서 흔들렸다.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형님은 내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먼저 챙기는 겁니다. 주말에 뵙기로 하고 준비하고 있을게요. 기다리겠습니다. 뚝.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겼다. 짧은 정적이 흘렀다. 영희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말했다. 여보, 그 사람들 정말 이상해. 말투도 그렇고 왜 우리한테 저렇게 매달리는데? 혜수는 답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석원의 말투가 계속 맴돌았다. 부부끼리 특별하게 즐긴다. 비용은 다 우리가 낸다. 몸만 오세요. 이상한 조합이었다. 친절이라고 하기엔 선을 넘었고 친해지자고 하기엔 속도가 지나쳤다. 혜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여보, 나도 잘 모르겠어. 뭔가 좀 이상하긴 해. 영희는 남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여보, 절대 가지 마. 난 느낌이 안 좋아. 혜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불안이 스쳤다. 그리고 그 불안은 생각보다 더 큰 문제의 시작이었다. 영희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동네 슈퍼로 향했다. 슈퍼는 집에서 걸어서 5분 남짓 거리였다. 오래된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였지만 문을 열자 은은한 고소한 냄새가 풍겼다. 나이가 많은 주인 아주머니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 아이고, 새로 오신 분이네. 아주머니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영희는 자연스레 미소를 지으며 필요한 생필품을 몇 개 집어들었다. 네, 어제 이사 왔어요. 동네가 참 조용하고 좋아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여기 사람들 대부분 조용하고 착해요. 서로 얼굴 보면 밥 먹었냐 하고 묻는 그런 동네지.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근데 옆집 사시는 장석원 씨 아세요? 아주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다. 표정이 순간 미세하게 굳어졌다. 석원 씨 알긴 알죠. 짧은 대답이었지만 어딘가 묵직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동네 노인의 회장이 들어왔다. 흰 머리에 단정한 외모,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 시간엔 손님이 많네. 아주머니가 회장에게 눈짓을 보내며 말했다. 회장님, 새로 이사 오신 분이야. 회장은 따뜻하게 웃으며 영희를 바라보았다. 아이고, 반갑소. 이 동네에 오면 다 가족이지.
영희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다름 아니라 옆집 분들께서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시는데 조금 빠르달까 그런 느낌이 있어서요. 회장은 영희의 말에 멈칫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 집 이야기가 나왔구먼. 아주머니도 고개를 숙이며 말을 보탰다. 저 집 전에 살던 데서도 말이 많았어요. 영희의 표정이 굳었다. 어떤 말씀이세요? 회장은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들이 부부들을 유난히 가까이 끌어들입니다. 처음엔 친절하게 접근하고 선물도 주고 같이 놀자고 하고 그러다 나중엔 선 넘는 행동을 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고 아주머니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이 동네 오기 전에 살던 곳에서도 비슷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부들한테 이상한 제안을 하고 다녔다.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영희는 손에 든 장바구니를 내려놓을 뻔했다.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그게 사실인가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직접 본 건 아니니 단정할 순 없지. 하지만 지나치게 빠르고 깊게 파고드는 건 사실이요. 조심하는 게 좋소. 영희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어젯밤 통화에서 서건이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몸만 오세요. 특별하게 즐긴다. 이제 그 말들의 의미가 점점 선명해지는 느낌이었다. 아주머니가 영희의 손을 잡았다. 아무리 이웃이라도 불편하면 거리를 두세요. 그 사람들 거절을 잘 못해요. 영희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가슴이 떨렸다. 저 남편이 아직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서 제가 뭐라 말해야 할지. 회장은 따뜻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분한테 꼭 이야기하시오. 괜히 얽히면 마음 고생합니다. 영희는 계산을 마치고 슈퍼 밖으로 나왔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머릿속은 더 뜨거웠다. 그녀는 집으로 향하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그냥 예감이 아니야. 무조건 막아야 해. 집이 보이는 지점에 도착했을 때 옆집 대문이 삐걱하며 열렸다. 장석원이 마당에 서 있었다. 영희를 발견한 그는 천천히 손을 흔들었다.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웃지 않았다. 영희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가방을 꼭 쥐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강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는 걸 확신했다. 영희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살짝 흔들렸다. 발끝에서부터 올라오는 긴장감이 몸 전체를 감쌌다. 혜수는 거실에서 TV 뉴스를 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영희의 굳은 얼굴을 보자마자 움직였다. 여보, 무슨 일 있어? 혜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다가왔다. 영희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여보, 옆집 얘기 좀 해야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왜 그래? 슈퍼 갔다 오더니 표정이. 혜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영희를 바라봤다. 영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 의자에 앉았다. 손이 약간 떨려서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등을 살짝 쥐었다. 아까 슈퍼에서 노인의 회장님을 만났어. 그리고 장석원 씨 부부 이야기 들었어. 혜수는 잠시 멈칫했다. 무슨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는 거야? 영희는 짧게 숨을 내쉬고 말을 이어갔다. 그 사람들 전에 살던 동네에서도 문제 있었대. 부부들에게 이상하게 접근하고 자꾸만 같이 뭘 하자고 하고 처음에는 친절하게 굴지만 나중에는 선 넘는 행동을 해서 불편해했던 사람들이 많았대. 혜수의 얼굴에 어두운 기색이 스쳤지만 그는 애써 가볍게 웃으려 했다. 여보 동네 소문이란 게 원래 좀 과장되기 마련이야. 뭔가 오해가 있었던 걸 수도 있지. 영희의 눈이 커졌다. 오해?
당신은 그 사람들이 어제부터 한 행동이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 물론 조금 빠르긴 했지. 하지만 시골에선 다 저런 식으로 친해지지 않나? 이사 왔으니까 챙겨주는 거고. 영희는 참아왔던 감정을 더 이상 누르지 못하고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여보, 난 오늘 들은 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람들 태도 때문이야. 말투도, 눈빛도, 지나치게 다가오는 속도도. 그건 친절이 아니야. 의도가 있어. 혜수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은 왜 사람을 너무 의심하는 거야? 원래 이런 데선 다들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영희가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이 그 사람들을 너무 쉽게 믿는 거야. 전화로 뭐라 했는지 당신도 들었잖아. 몸만 오세요. 특별하게 즐긴다. 형님만 나와도 된다. 이게 정상적인 말로 들려? 혜수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랐다. 그러나 곧 마음을 다잡으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지도. 그 순간 영희의 표정이 무너졌다. 서운함이 깊게 스며들었다. 여보, 당신은 왜 내 말을 안 믿어? 우리는 몇십 년을 같이 살았어.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잖아. 느낌이 안 좋다고 하면 최소한 이유라도 들어봤어야 하는 거 아니야? 혜수는 그제야 마음이 흔들렸다. 아내가 저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 적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완전히 납득하지 못한 눈빛이었다. 난 그냥 당신이 너무 걱정하는 것 같아서. 영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거실 창가로 가서 바깥을 내다봤다. 옆집 방향이었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왜 저러는지 생각해봐. 하루도 안 됐는데 그렇게 다가오는 게 이상하지 않아? 그리고 회장님이 분명히 조심하라고 했어. 혜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말문이 쉽게 트이지 않았다. 영희의 말은 모두 옳았다. 그러나 그는 누군가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불편했고 정면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웠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TV 화면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방 안은 무겁고 조용했다. 혜수는 조용히 말했다. 알았어. 조금 더 생각해 볼게. 영희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녀의 등은 작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혜수는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석원의 말들이 계속 귓가에서 떠돌았다. 영희의 떨리는 목소리도 지워지지 않았다. 부부 사이에 생긴 작은 균열이 점점 커져가는 걸 느끼며 혜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 균열은 다음 날 더 큰 충격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혜수는 잠이 설친 얼굴로 늦은 아침을 맞았다. 눈두덩이 무거웠고 머릿속은 밤새 맴돈 생각들로 흐릿했다. 식탁에 앉아 식빵을 씹고 있었지만 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영희는 조용히 국을 데우며 혜수를 글랜스트하였다. 여보, 어제 일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지만 마음속 깊은 걱정이 묻어 있었다. 혜수는 대답 대신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좀 생각이 많네. 당신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여전히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 아닌지, 혹은 영희가 말한 대로 정말 위험한 이웃인지 모호함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날 오후 그런 혼란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둠이 찾아오고 마당의 조명이 켜질 무렵이었다. 혜수는 TV를 보며 졸고 있었다. 영희는 안방에서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띠띵 초인종이 울렸다. 집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영희는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거실 쪽을 바라보았다. 여보, 이 시간에 누가? 혜수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 쪽으로 다가갔다. 현관문 앞에 서서 문틈으로 밖을 살짝 봤다. 그리고 그의 몸이 굳어버렸다. 장석원과 이미라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석원은 피곤한 얼굴로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선명하게 번쩍였다. 미라는 그 옆에서 미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영희도 조용히 다가와 문틈을 확인하곤 숨을 삼켰다. 혜수가 조심스레 문을 조금 열자 석원이 먼저 말했다. 형님, 왜 연락이 없으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예의 그 지나친 친근함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다. 우리 주말 여행 얘기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기다렸습니다. 혜수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아, 그게 우리가 좀 정리할 것도 있고. 석원의 표정이 순간 딱딱해졌다. 형님, 우리가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르시나 봅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현관문에 손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거리였다. 영희가 한 걸음 물러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한데 저희는 그런 여행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자 미라가 미소를 유지한 채 말했다. 아유, 형수님. 너무 딱딱하세요. 친한 사이끼리 여행 가는 건 문제도 아니고요. 저희는 다 준비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끼리 즐기면 돼요. 누구한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 말투는 부부 여행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암시하는 느낌이었다. 혜수의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다. 혜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안 갑니다. 앞으로 이런 제안은 하지 말아주세요. 석원의 눈이 가늘게 좁혀졌다. 형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영희는 더 이상 대화를 길게 하고 싶지 않았다. 저희가 불편해서 그래요. 그게 이유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석원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내려갔다. 미라의 미소도 서서히 옅어졌다. 그리고 석원이 낮게 말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다. 다만 우리 그냥 잘 지내보고 싶었던 건데. 미라는 마지막으로 영희를 바라보며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다. 형수님, 너무 서운하게 하시네. 말을 남긴 뒤 두 사람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 모습은 뭔가 깊이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묘한 집착이 스며 있었다. 혜수는 현관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돌렸다. 손등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영희는 조용히 말했다. 맞지? 그 사람들. 절대 그냥이 아니야. 혜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응, 이제 정말 알겠어. 문 밖에서는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갔다. 그러나 그 밤 부부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이제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웃 부부는 단순히 친한 이웃이 아니라 선을 넘으려는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반드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을 향해 가고 있었다. 밤새 뒤척인 혜수는 아침 해가 들기도 전에 눈을 떴다. 창문 밖은 흐린 새벽빛이 마당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영희는 거실 소파에서 졸다 깬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모두 눈밑이 검게 내려앉아 있었다. 혜수는 말없이 싱크대에서 찬물을 떠마셨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여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오늘 내가 다 끝내고 올게.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디 간다는 거야? 혜수는 짧게 대답했다. 옆집. 직접 말해야겠다. 더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영희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여보, 혼자 가면 위험할 수도 있어. 어제 그 사람들 표정 못 봤어? 혜수는 손을 들어 영희의 말을 조심스럽게 막았다.
그래도 가야 해. 어제처럼 찾아오는 거 2번 다시 못 겪겠어. 우리가 먼저 분명히 말해야 해. 영희는 걱정스러웠지만 혜수의 눈빛에서 이미 마음이 굳었다는 걸 알아차렸다. 조심해 제발. 혜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외투를 걸쳤다. 문을 열고 나가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와닿았다. 그는 천천히 옆집 쪽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옆집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혜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다. 마당에는 축축한 흙 냄새와 함께 묘한 고요가 감돌았다. 그때 집안에서 석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은색 머리칼이 헝클어져 있었고 표정은 잠에서 덜 깬 듯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밝았다. 아이고 형님,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석원은 반가움처럼 보이는 웃음을 지었지만 그 아래 감춰진 불편한 감정이 느껴졌다. 혜수는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할 말 있어서 왔습니다. 석원은 눈을 가늘게 뜨며 다가왔다. 할 말이요? 혜수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우리 부부에게 더는 불편한 제안하지 말아주십시오. 여행도 밤 늦게 찾아오는 것도 지나친 친근함도 전부 다 사양하겠습니다. 석원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다. 형님,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혜수는 대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들고 석원을 똑바로 바라봤다. 사람이 친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방식이라면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예의지요. 잠시 긴 침묵이 흐렸다. 석원의 입술이 떨렸다. 화를 억누르는 듯한 모습이었다. 형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우린 진심으로 형님네와 잘 지내고 싶었던 건데. 혜수는 단단히 고개를 저었다. 그 진심이 우리에게는 부담이고 불안이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미라가 나왔다. 슬리퍼를 끌며 천천히 다가오더니 혜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오셨어요? 어제 일 때문이신가 봐요? 혜수는 차갑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선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저희 집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미라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형님, 이 정도로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혜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우리 부부는 단호합니다. 이웃이라면 서로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게 첫 번째입니다. 석원은 끝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한 발짝 물러섰다. 그래요, 형님이 그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지. 그의 말은 예의를 지키려는 듯 했지만 속에 감춰진 분노가 분명했다. 혜수는 더 말하지 않고 고개만 짧게 숙인 후 대문을 향해 걸었다. 등 뒤에서 석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참 생각보다 단단하시네.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어딘가 비틀린 감정이 섞인 평가처럼 들렸다. 혜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묘하게 길게 느껴졌다. 혜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묵직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영희가 문 앞에서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 그리고 긴장이 뒤섞여 있었다. 여보 괜찮아? 혜수는 웃음이 아닌 안도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말해야 할 걸 말하고 왔어. 영희는 조심스레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혜수는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큰 두려움 속에 있었는지 비로소 명확하게 느꼈다. 미안해. 혜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 말을 좀 더 일찍 들었어야 했어. 영희의 눈가가 붉어졌다. 이제부터 우리 둘만 잘 지내면 돼. 누구도 우리 삶에 끼어들게 하지 말자. 창밖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부부 사이의 공기는 따뜻하게 돌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 결단 이후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아직 남아있는 숙제였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해수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부부는 다시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해수는 전날보다 훨씬 편안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영희가 부엌에서 두 사람 몫의 아침상을 차리며 조용히 움직였다. 집안에는 간만에 느껴지는 고요한 평화가 흘렀다. 여보,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 영희가 조심스레 묻자 해수는 고개를 들고 부드럽게 웃었다. 응, 어제하고는 마음이 많이 다르네. 영희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긴장이 조금 풀렸다. 다행이야. 난 당신이 괜히 속으로 끌어안고 있을까 걱정했어. 해수는 차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다. 어제 옆집에 가는 길에 많이 떨렸어. 솔직히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도 되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영희를 바라보았다. 근데 막상 이야기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단단해지더라고. 영희는 남편의 손등을 살며시 잡았다. 몇십 년을 함께 산 시간 동안 이런 손길은 여전히 따뜻하고 익숙했다. 여보, 당신이 있어서 난 늘 든든해. 해수는 손을 맞잡고 살짝 웃었다. 나도 그래. 당신 말 안 들은 게 미안해서 많이 반성했어. 아침을 마친 둘은 오랜만에 마당으로 나와 햇빛을 쬐었다. 바람은 서늘했지만 기분이 좋았다. 새들의 울음이 들리고 먼 곳에서 자전거 바퀴 소리가 잔잔하게 지나갔다. 그때 옆집 쪽에서 택배 트럭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기사 두 명이 상자를 들고 서건네 집 앞으로 향했다. 얼마 후 큰 가구가 실려 나왔다. 옆집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집 안에는 이삿짐을 싸는 기척이 났다. 영희는 놀란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저 사람들 이사 가는 거야? 해수도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보다 말했다. 그런 것 같네. 어제 일로 마음이 상했나 보지. 영희는 잠시 침묵했지만 곧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오히려 잘 된 거야. 해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도 이제 신경 쓸 일이 없어지니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옆집의 이삿짐 차량이 멀어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트럭이 골목 끝에서 사라지자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다. 긴장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묘한 평온이 자리 잡았다. 오후가 되고 부부는 작은 카페로 산책을 나섰다. 카페 안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창가 자리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해수가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여행 갈까? 영희는 놀란 듯 웃음을 지었다. 여행? 어제 그 일 때문에 더 여행이 싫어질 수도 있는데. 해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 사람들하고 가는 여행은 싫지. 근데 우리 둘이서 가는 여행은 다르잖아. 영희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어디 가고 싶은데? 해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당신이 좋아하는 남해 바다. 오래전 신혼여행 때 갔던 그 해변 말이야. 영희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때 우리 참 가난했는데 그래도 참 행복했지. 그렇지. 그래서 다시 가보고 싶어. 해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말이었다. 영희는 그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래. 우리 둘만 천천히, 조용히. 그렇게 가자. 창문 너머로 햇빛이 부드럽게 두 사람의 테이블 위에 내려앉았다. 바람도 잔잔했고 세상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다. 부부는 다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으로, 조용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해수는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만의 시간, 우리만의 삶을 지키자.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맞댔다. 작은 소리가 맑게 울렸다. 평온하고 따뜻한 두 사람만의 결심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그리하여 부부는 흔들렸던 시간을 지나 다시 서로에게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남은 삶을 서로 의지하며 평온하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